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냄새 맡고 꼬인 인간들 쳐내는 최고의 핑계는 카드 값입니다. 차수이다 뭐다 이런 핑계를 싹 묶어서 카드 값 하나로 퉁칠 수 있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워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객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 일단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네, 먹고 살기 힘들죠? 왜 먹고 살기 힘드냐? 돈을 예전만큼 못 버니까. 그 왜 예전만큼 못 버냐? 일이 없으니까. 네.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분들도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곳이 많이 생겼고. 회사 분위기 왜 안 좋아요?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려면 회사가 일을 떠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굴려야 되는데 요즘 일 따오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이 없는 회사도 많이 있고, 회사가 일이 없다는 것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권고사직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보는 게 유튜브 자주 보이는 게 권고사직 관련 컨텐츠입니다. 권고사직. 예. 권고사직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권고사직은 회사를 내가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 퇴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권고사직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그리고 회사가 이제 어려워서 뭐 회사 사업부가 정리되는 곳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물가는 비싸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가장 이제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은 지금 빚을 떠안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채무를 갚아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가 뭐냐면 제때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는 거죠. 못 갚아서 계속 밀리는 거죠. 아니, 빚이 졌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매달 얼마씩 갚아야죠.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점점 원금이자를 갚는 게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점점 돈 오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원래도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목돈이 없는 사람들, 목돈이 없거나 이제 빚 갚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이제 돈을 벌지 못한다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구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돈 빌리는 어떤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집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뭐 내가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얼마 안 되겠냐, 이런 부탁이나 전화를 많이 받게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칼에 걸려야 됩니다. 단칼에.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경기 때는요, 감성 다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방송 왜 봅니까? 제 썰방 왜 보시나요? 아마 보는 이유가 간단할 겁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 얘기하니까. 물론 저보다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어떤 그런 감성기 부분을 거의 싹 다 빼고 얘기합니다. 싹 다 빼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돈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 예.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 불경기 때는요, 절대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안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냥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빌려주면 안 되겠죠. 예. 아예 여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나 돈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전화하면 난 네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딱 잡아서 얘기해야 돼. 그 사람한테는 좀 뭐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딱 잡아서 얘기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좀 모지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얘기 못합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문화 있잖아. 여러분, 이 정문화, 이거 불경기 때 아무 쓸모 없어,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 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유도 없는데 무슨 정이야, 이게. 오히려 이 정 믿고 있다가 돼 있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 동부탁 같은 것도 정과 기인한 것들이 많아. 왜냐, 보통 동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거든. 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정이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들어줬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보증 같은 경우에도 정문화에 기인한 겁니다. 정문화. 쌤파 모르는 사람한테 그 수학 때 보증을 써주겠냐고. 아닐 거 아니야. 오랫동안 자주 보고 좀 정이 깊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보증을 써줬다가 그 사람 빚 못 갚고 그 못 갚은 빚이 나한테 넘어오면서 집 날아가고 빚지고 이런 케이스 많았잖아. 불경기 때는 이 정이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악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정과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 처지가 안 좋아지면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부탁 같은 건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난 동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 형편 안 좋아.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안 보일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돈 부탁을 하는 사람을 앞으로 이제 왕래를 끊을 생각 해야 됩니다. 전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기가 힘들 때 연예인 누가 돈 빌려라 했을 때 흔쾌히 빌려줬다고 하고 패널들이 돈 빌려준 사람 시켜 세웠는데 그런 분이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소신발언할게. 연예인들에게 솔직히 경험담은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연예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애초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연예인들은 대부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사회적 어떤 그런 있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류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되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인간 사회나 어떤 사회적 생태계는 우리랑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리고 연예인들은 대체로 보면 감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떤 경험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요즘 연예인들이 자꾸 일반 사회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걸러 들으셔야 돼. 왜냐면 연예인들이 실제로 보면 오히려 떼인 돈 못 받는 게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는 케이스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매니저한테 맡겼다가 그 사람이 횡령하고 가족한테 맡겼다가 가족들이 횡령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투자 같은 거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믿고 이제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이런 케이스 허다합니다, 여러분. 허다하다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누구 빌려주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값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면 방송에서 구라도 많이 칩니다. 이게 방송에 한 썰을 여러분 좀 약간 걸러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면 에피소드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막 그런 거 겪은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뭔가 떠들어야 돼. 그러면 없는 얘기도 지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연예인은 방송에서는 이제 광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 되잖아. 재밌게 하려면 내가 겪지 않은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를 일반 사람의 관점 들으시면 안 돼. 그분들 일반 사회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돈 버는 방식이 일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직장을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셀럽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할 일도 없고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들으셔야 돼. 애초에 우리가 그런 그 연예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 빌려달라 하면 그냥 힘들다. 나도 나가는 돈이 많다. 등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돈 빌려가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체면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좀 중소리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중소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돈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함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이쪽이 신용이야, 신용. 네, 지금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신용이 박살날 수 있고 신용이 박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 보면 절대벽은 아니겠지만 돈 많은 쪽이 많아요. 돈 없는 쪽이 많아요. 돈 없는 쪽이 많지 않나 여러분? 아무리 그 전에 개탄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빚더미에 안고 빚을 갚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면 얼마든지 나쁜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이미 빚이 많다는 건 빚이 많아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엔 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에서 지금 불경기 때 빚이 있고 내가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누가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난 너한테 나쁜 사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렇게 들으셔야 돼. 뭐 어떻게 하겠어. 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전에 좀 손절해야겠다. 앞으로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시기에서는 뭐 15년 전, 20년 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앞가림 잘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채무관계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해. 아무리 이 사람이 그동안 알고 지내고 해도 이 사람이 막 빚이 많고 지금 처지가 안 좋아. 그러면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해야 돼. 그 사람의 부탁 같은 거 막 괜히 내가 들어주고 하면 안 돼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돈거래 피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잘 지키시고 어디 가서 내가 돈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